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30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28%, 코스닥 0.18% 오르면서 둘 다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체적인 수급이라든지 분위기 자체는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조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고 지금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로 다우 나스닥도 상승하다가 마지막에 떨어졌고요. 나스닥 니케이도 떨어졌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불안불안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이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는데 일단 둘 다 상승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보게 되면 상승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주요 이 지지 라인 이런 라인들을 이제 크게 벗어나서 지금 자리를 잡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장기 이평선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미국발 디폴트 소식이라든지 그런 중국발 전력난으로 인해서 전력 공급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중국 성장률까지 떨어지는 그런 소식, 그 다음에 헝다발 파산 위기. 그래서 그 부채가 이제 회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투자를 했던 그런 증권사라든지 그런 새로운 투자자들이 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뭔가 지금 증시가 지뢰밭이다, 좋지 않은 움직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좀 찾자면 지금은 이제 이런 라인, 요 정도 라인을 좀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오랫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요 자리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하기도 했고, 계속해서 이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요 자리에서 그래도 자리를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준비를 해 줄지는 일단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어차피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고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면 증시 자체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이라든지 월봉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의 월봉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코스닥이고요. 코스닥 일봉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좀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좀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인 지점에서 벌어지면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좋지 않고요. 좀 더 보도록 하고 코스닥 주봉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와 비슷해졌죠.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음봉이 출현을 한 모습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그래서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이고 환율 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율은 또 2원 올라가지고 1187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라인이 이미 또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이고 그 이상으로 지금 계속 이제 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우상향 차트이기 때문에 환율도 계속해서 올라갈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사실 이걸 보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증시가 굉장히 출렁거리기 때문에 선물 자체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는 채권 수익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53%로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1.5%대 진입하고부터는 지금 이제 3일 정도째 자리를 잡고 있지만 또 언제든지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는 또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확인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 시황 체크 면밀히 하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은 증시에서는 좀 비중을 줄여갈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HMM 보겠습니다. 3,100원 내려서 33,7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8% 하락을 했습니다.
자,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고요. 33,150원으로 또 시간외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네,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대차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더니 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지 라인이 네, 깨졌죠. 네. 제가 HMM을 리뷰를 계속하면서 이 계단식의 하락을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한 번 더 이 지지 라인이 깨질 경우에는 이런 식의 계단 형성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지 라인이 깨졌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이 좋다. 네, 그래서 HMM은 이제는 안 보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런 음봉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지지를 해주던 라인이 깨졌을 때는 네, 이렇게 급하게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HMM에 대해서는 이제는 네, 진짜 이 241선 장기 이평선까지 또 자리를 잡으러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런 식으로 가죠. 네. 또 이제 자리를 한참 잡아야 될 것 같고요. 한 달 이상 또 자리를 잡으면서 장기 이평선을 통해서 자리를 잡고 이 반등다운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는 네, 주봉, 월봉이 모두 무너졌고요. 네, HMM에 대해서 단기적인 뭐 V자 반등이라든지 그런 반등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 하향 추세를 이어가고요. 증시 자체가 지금 계속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고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HMM도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냥 SCFI가 증가하면서 실적이 증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투자자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미 그 실적에 대한 기대는 끝났고요. 앞으로의 추가 성장성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면밀히 보았을 때는 HMM이 이제는 좀 이 증시도 좀 분위기가 꺾여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네, 분위기가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증시의 종목에 대한 그런 뭐 실적을 계속 믿고 끌고 가는 것도 괜찮지만 사실은 HMM이 올해만큼 내년에 나오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적이. 그래서 이제는 크게 사이클을 그리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사실 무너져 버린다면 네, 매각 소식이 나왔을 때 반짝 오르긴 하겠지만 그게 실적이 결국에는 내년으로 갔을 때는 올해보단 줄어들 거거든요. SCFI가 계속 증가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참 우려하던 상황이 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이렇게 왔을 경우에는 요런 자리를 형성을 해야 되고요. 또 똑같은 자리, 네, 이제는 반등을 했을 때, 좀 빠져나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계단식의 또 다음 계단을 형성을 하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투자자는 기간 55만 9천 주, 외국인은 55만 6천 주, 둘 다 이제 합쳐서 100만 주 정도를 매도를 좀 했고요. 네, 이틀 연속 네, 양매도가 나오면서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HMM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계속 늘어났죠. 네. 그래서 1,800만 주 이상으로 지금 HMM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요. 자, 오늘도 엄청나게 공매도를 때렸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120만 주, 공매도 거래량이 120만 주로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지금 120만 주, 네. 그래서 잔고 자체도 이제 1900만 주 이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공매도를 꾸준히 쌓아간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추가 하락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종목에 이런 특히 공매도 공격을 많이 받았던 그런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 잔고를 계속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앞으로의 그 주가 움직임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HMM이 또 계속 뭔가 소스가 좀 엉키고 내년 성장률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진행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어김없이 또 큰 운봉이 나오면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HMM은 지금 완전히 추세가 지금 하락으로 꺾여버렸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더 보기가 조금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자리를 잡고 좀 반등하는 그 때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대차장고를 확인해 보면 대차장고는 좀 줄긴 했어요. 4,700만 주로 좀 늘었네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좀 늘었고요. 네, 체결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4,400만 주까지 대차가 줄었었지만 또 이제 4,700만 주까지 대차 잔고를 늘렸고요. 자, 이 수많은 대차 잔고와 수많은 구매도 잔고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많은 시간과 많은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섣불리 올라가기가 힘들 것 같네요. 그래서 80만 주 어제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은 54만 주 매도 나오면서 보유율 자체는 9.6%. 자, 그래서 네,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좀 했었는데 결국에는 방향이 정해졌고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도 네, 대응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이제는 HMM에 대해서는 네, 추가 매수보다는 이제 네, 좀 지켜보는 게 맞고요. 이 증시 자체가 좀 떨어지면서 떨어질 만큼 떨어질 때까지 좀 지켜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할 만큼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네,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네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고요. HMM에 대해서는 당분간 이제 좀 조금씩 간헐적으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매일 리뷰를 해도 사실 의미가 없는 자리가 네, 되어 버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